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이고요. 오늘은 제5장의 마지막 주제에 왔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고요. 소주제의 제목은 현실 뒤집기입니다. 네, 이 5장은 Q&A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죠. 독자의 질문에 바딤젤란드가 답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5장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현실 뒤집기인데요. 먼저 제목을 한번 뜯어볼까요? 제목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두 가지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있고 또 현재 물리적 공간의 현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잔치 같은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현실, 두 번째 현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의 현실이란 뭡니까? 오늘 하루 또는 어제 하루 아니면 요즘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현실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좀 살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눈을 뜨면 잔치 같습니까?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금. 이 금요일이 되면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주말이 찾아오고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휴일이 다가오는 그 시작, 그게 뭐예요? 금요일 저녁.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 굉장히 설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월요병이라고 있잖아요. 월요병. 월요일이 다가오면 괴로운 거야. 이제 다시 넥타이 메고 출근을 해야 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매일 불금처럼 또는 매일 휴일처럼, 공휴일처럼, 휴가처럼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매일 월요병에 걸린 듯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스트레스에 불안에 짓눌려서 지내십니까? 긴 터널을 지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가십니까? 또는 지옥 같은 현실을 여러분들 겪고 계십니까? 어떤 현실인가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물론 항상 예외는 있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실 때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은요. 눈 뜨면 뭐예요? 놀이가 시작돼요. 장난감부터 찾아요. 밥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네, 끊임없이 놀이를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창조를 하고 지냅니다. 굉장히 즐거운 하루하루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어제라는 것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아요. 오늘 무엇을 하지라고 궁리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눈 뜨면 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창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어린 시절의 창조성과 자발성과 순수성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삶이 잔치에서 감옥으로, 터널로, 지옥으로 이렇게 변해버리진 않았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쪽 현실로 넘어왔었죠. 이제 어두운 현실. 여긴 짱짱한 현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7살, 6, 7살로 기억이 되는데 취약 전이었으니까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불안. 이건 정말 특이한 불안이거든요. 약간 영적인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냥 어린 시절에 이게 뭔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 당연히 말할 수도 없었고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어요. 남들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요일이 되면 더 불안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가거나 밖에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거나 했을 때 덜 불안했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특별히 일요일이 되면 더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한지. 집에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언제 이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어린 시절이 소풍이었어요. 잔치였어요. 그때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살던 이 마루가 있으면 이게 이제 창문이 있죠. 여기가 집의 마루고요. 실내에. 그러면 이제 앞마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처마가 있고 하면 이제 여기에 누워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누워 있으면 저 너머로 하늘이 보이죠.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파란 하늘이 청명하게 있고요. 또 여기 제비집이 있어요. 참새 제비들이 와서 막 짹짹거리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어린 시절에 제가 자주 하던 게 누워서 저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는 거. 구름을 가지고 놀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솜사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뭐 괴물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 얼굴, 다양한 얼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구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구름 놀이를 했죠. 일종의. 이게 저의 창조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때 그 느낌은 정말로 이 잔치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정돼 있던 이런 느낌의 현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런 현실로 넘어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불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불안이 있었죠. 네,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안이 점점점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불안에서 현실적인 불안으로 그 불안이 점점점 첨예화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간들, 이 시간들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저는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고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의 머릿속은 굉장히 많은 것들로 복잡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뭐 혼자서 상상을 하긴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생각 이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배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네. 두려움, 공포, 불안, 어떤 화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짜증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뭔가 이 자신감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죠. 열등감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중학교 때가 가장 심각했죠. 예,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서서히 벗어나는데 그래서 저의 청소년기가 바로 이 터널의 시기죠. 터널의 시기. 예. 뭐 나중에는 이제 이 원인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에 걸쳐서 원인이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정신 심리적인 관계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모든 게 다 얽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다 풀렸죠. 나중에는. 아무튼 굉장히 오랜 성장기에 있던 이 시기를 저는 이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보냈었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이 다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큰 자산이 됐지만 뭐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어두운 시기를 오래 지속할 이유는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기가 크든 작든 어쨌든 존재할 겁니다. 짧게 존재하든 길게 존재하든 아니면 거기서 벗어났든 머물러 있든 다가오든 이런 현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또 한면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잔치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잔치 안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길든 짧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는 대체로 어린 시절이 잔치였고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는 이것은 정말 감옥과도 같다. 지옥과도 같다. 죽지 못해서 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는 현실이 아예 되어버리진 않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이 이렇게 뒤집어지진 않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감옥 같은 현실을 이제 뒤집으셔야 된다. 뭘로요? 매일매일이 잔치 같은 매일매일이 소풍 가는 듯한 휴일 같은 설레는 기대되는 하루하루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것이고 트랜서퍼의 삶이라는 것이죠. 현실 뒤집기. 어떤 현실을 뒤집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뿌옇고 막막하고 짓누르는 현실에서 짱짱짱 해가 찬란히 뜨고 가볍고 밝고 뽀송뽀송한 이러한 현실로 뭐 해라?
뒤집어라. 뒤집어라.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21년 10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명절을 세셨죠? 벌써 까마득하죠? 여름에 아주 더워 죽겠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추워 죽겠다 하는 계절이 돌아왔죠?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죠? 순식간에 이제 2021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이 남겠죠? 그리고 2022년으로 넘어가겠죠? 이 흐르는 시간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감옥 같은 현실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점점점 소풍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찬란한 소풍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날들이 오는 것이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삶이란 감옥이고 터널이고 지옥일까요? 원래 그렇게 고달픈 걸까요? 그게 기본일까요? 피자를 만들 때 왜 베이스가 있잖아요. 예. 기본이 어둡고 짙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본일까요? 그 위에 가끔 우연처럼 즐거움이 곁들여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원래 기본이 행복하고 즐겁고 찬란한 현실이 기본인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이 베이스를 훼손시킨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본래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의 본래의 현실은, 매일매일의 현실은 원래는 잔칫날이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요. 뒤집을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 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펜듈럼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현실을 얘기합니다.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사는 현실. 자유롭게 매일매일 창조놀이를 하고 있던 내가 하나하나 줄에 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내세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통 팔자 고친다, 운명 바꾼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감옥에서 기꺼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운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이 끈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끊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펜듈럼의 끊임없는 공작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현실을 뒤집자. 자,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현실 뒤집기 게임, 일종의 게임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게임. 현실 뒤집기 게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제 트랜서핑 게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게임처럼, 놀이처럼 한번 이 현실을 뒤집어 보자.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진짜 게임 중에, 공동체 게임이죠. 그런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이름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타일같이 이렇게 종이로,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이렇게 합시다. 검은색, 여기는 하얀색. 자, 이렇게 판지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이제 두 팀이 모여서 A팀은 검은색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자, B팀은 하얀색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수를 깔아놨다가 준비 시작하면은 열심히 이제 이 사람들은 검은색 종이를 뒤집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하얀색 종이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종료되면 어느 팀이 더 많이 뒤집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죠. 이거 해봤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단순한 게임인데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종이를 막 뒤집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검은색이 나왔습니까? 가서 뒤집으세요. 또 검은색으로 다시 돌려놨습니까? 또 가서 뒤집으세요. 언제까지요? 계속.
완전히 내가 장악할 때까지 뒤집으십시오. 마치 이런 게임을 하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실이 어둡고 무겁고 내리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한다면 그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데 휩쓸리지 마시고 뭐 해라? 뒤집어라. 그 현실을 어떻게 뒤집어라? 잔치로, 소풍으로, 놀이로 뒤집어라. 게임처럼. 이 게임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게임처럼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대하셔야 돼요. 뒤집으면 이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인드를 딱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게임을 이제 즐기십시오. 이게 트랜서핑 게임이고 이렇게 하실 때 빨리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감각이 살아나요. 에너지적인 장을 바꾸는 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 뒤집기 게임, 트랜서핑 게임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3권의 마무리에 온 이 시점에서 이 게임을 여러분들은 적용하셔야 돼요.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긍정성 게임 또는 긍정 심리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장면, 부정적인 사념체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환경이 왔을 때 뭐 해라? 무조건 좋은 쪽으로 돌려라.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돌려라. 이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에서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부정적인 환경이 오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태도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나쁜 환경, 자극이 오게 되면 이것이 내 팔자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확장시켜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환경, 현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게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돼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뒤집는 데 의의를 둬라. 그 내용에 빠져들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한다면 된다.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짜 되거든요.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그 트랜서핑 얘기하면서 단계별 적용을 해야 된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 단계에 계신 분들, 이를테면 어떤 심리적인 이슈로 조금 많이 에너지가 많이 낮은 상태에 있는 분들,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더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냐? 이게 어떻게 뒤집어? 너 같으면 이런 현실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적용해 보시다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 승리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한철인가요, 그게?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죠. 저 그런 가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는 덮는 가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추고 어느 정도 심리적 자원이 있고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걸 하십시오. 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나치게 우울, 무기력, 분노, 상처 이런 것에 갇혀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루고 나오셔야 돼요. 예, 에너지 손상을 복원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자꾸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이걸 자꾸 말씀드려요. 왜냐? 이것 때문에 트랜서핑을 못하시고 이것 때문에 트랜서핑을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잘못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바딤젤란드는 여기까지 얘기 안 해요. 바딤젤란드는 베이스가 물리학이잖아요. 저는 심리학이잖아요. 물론 바딤젤란드가 많은 독자의 상담 사례를 접했겠지만 상담 전문으로 또 이렇게 현실에서 사례를 경험한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적인 현실과 또 러시아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은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관념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단계에 있어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리니 가르샤라고 이제 초창기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리니 가르샤라고 바딤젤란드가 만나준 사람. 그래서 미국의 공인 코치로 활동하면서 영어권의 트랜서핑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죠. 저는 이제 그거 안 들어갑니다. 예, 좀 제가 볼 때는 그분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관종처럼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미국인들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사실 미국은요.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욕망. 그래서 시크릿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품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상품에 사람들이 잘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도 제가 볼 때는 좀 온도차가 느껴져요. 그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딤젤란드의 뉘앙스, 바딤젤란드의 견제하는 태도를 전 여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이 미국의 방식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저도 약간 이제 한국적인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강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화, 약간 토착화 좀 시키고 있는 건데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대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이런 심리적인 이슈에 갇혀 계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타프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정확한 용어는 자꾸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유용함 또는 유용성 찾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예. 끊임없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네가 실수를 했어? 실패를 했어? 뭐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었어? 뭐 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유용함을 찾아라. 뭔가를 배우고 가라, 얻고 가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계속 뒤집는 게임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뒤집어서 하나하나 승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종료돼요. 자, 게임 끝 하면 뭐예요? 내가 뒤집은 만큼 이제 현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인생 트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현실에서 뒤집기 게임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평가를 합니다. 자, 점수를 매겨봤더니 야, 너 많이 뒤집었네? 좋아. 그럼 이동합시다. 네, 이제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섹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접하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사람과 관계와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저 멀리 가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곧 의도의 조율이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원리지만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게 좀 더 과격하고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과격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역동적이죠. 그리고 재밌다, 이건 이제 게임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말하고 해석해봐라. 실패를 했습니까? 그때 이 실패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어두운 현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실패를 해서 무거워지려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라? 뒤집어라. 실패 파티라는 게 있어요. 실패 파티. 실패한 거, 약간 무안한 거, 아니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뭐 이런 거, 그거를 우리 대놓고 한번 그걸 얘기해보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용도로 쓰지 말고, 대놓고 그래 나 실패했다 어쩔래, 나 이런 실패했다, 한번 실패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뒤집으란 얘기죠, 해석을. 그래서 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거 이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거기에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주인공이.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아들, 천진난만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극심한 현실을 아주 게임처럼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영화고요.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웃으면 웃을수록 슬픕니다. 웃을수록 슬퍼져요. 그래서 마치 그 영화에 나온 귀도의 태도처럼 절망이 아닌 게임을 하라 이거죠. 절망이 아닌 게임을 해라.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가 나와요. 이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좀 쉬었다가 책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 물 좀 드시고 오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페이지 23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이제 그 반대로 말하거나 해석해 보라고 했을 때 예시가 몇 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난 환희로운 실망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행스러운 불행이었지. 네, 뭐 이건 뭐 번역본이라 약간 뭐 낯선 표현처럼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은 실망을 한 거죠. 실망을 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해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희로운 실망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대박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젖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와 대박 아니냐? 자, 그 사람 정말 대박 황당하지 않니? 이러면서 아예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불행을 느꼈어요? 불행을 느꼈는데 미치겠다. 나 왜 이 모양일까 내 현실은.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정도가 어디냐? 이 정도가 어디냐? 더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상황을 한 방에 호전시켜주는 사건이었어. 네, 이것도 뭐 번역본이라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상황이 원치 않는 현실이 벌어졌어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모르길 바랬는데 그 일을 알아버렸어.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래서 어떡하지? 참 당황스럽네, 불편하네 이랬는데 뭐 펼쳐진 건 어떡하겠어요. 예, 받아들여야지.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걱정하지 마. 오히려 잘 됐어. 저게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읽어볼게요. 차를 탄 잘생긴 신사분이 나에게 멋진 진흙탕을 씌워 주셨어. 예,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비 오는 날 길을 걷는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뭐 웅덩이에 있는 흙탕물을 튀겨서 내 옷이 젖었다. 뭐 이런 현실이 되겠죠. 이때 재수없어 저 삐리삐리삐리 이러면서 뭐 욕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멋진 차가 나한테 흙탕물을 튀겼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라. 예,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됐지 뭐야.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될 거야. 네. 자, 이게 뒤집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만 들어도 안에서 저항감이 올라온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져요. 야,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이 거기에 합격을 하고 나는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 썩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트랜서핑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예. 뭔가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붙잡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게임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재밌는 분들이 계속 하셔야지 이 게임 얘기만 들어도 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게임이 적절치 않은 단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셨죠? 이 단계라고 제가 표현한 건 위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처한 입장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겠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건 너무나 잘된 일이야. 그 빌어먹을 꽃뱀은 속이기도 잘하거든. 네, 이거죠. 네, 뭐 상대방이 진짜 꽃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뭐 대놓고 뭐 너 이 꽃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털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터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한
어른이 돼 있는 분들은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욕이라는 게요, 진짜 이 욕이 쌍욕, 나쁜 욕이 아니라 속 시원한 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속 시원한 욕을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허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예, 너무 착한 마음에 이런 것들을 나쁘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을 이 터널 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 감정, 거기에 억눌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욕을 하고서라도 털고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착한 분들, 너무 선이라는 관념, 악이라는 관념, 이 이분법 논리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선악조차도요, 이분법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 선악으로만 볼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 잣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예,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또 하나의 펜듈럼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지만, 악을 비난하지만 여러분들 괴로워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 이 게임을 하시려면은 이러한 관념들에서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가 날 떠났어. 난 말처럼 바보 웃음을 웃고 있었지. 뭐죠? 이거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긴 한데, 바보 웃음을 짓고 있었지,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떠난 것에 대해서 이별 또는 뭐 이렇게 차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웃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뭐 허탈하고 황당한 미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종의 부정적인 현실을 경험했을 때요, 이런 것들을 신나게 털어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별로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관계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를 찾아서요, 실컷 표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어떤 큰 중병을 진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뭐 범죄 피해를 당했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충격이 가시고 나서 해석하는 여지가 있을 때 이게 적용돼야겠죠. 바로 뒤집으면 오히려 이거는 주위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크게 온 경우에는요, 충격이 좀 빠져나가고 정신이 들고 그때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게임에 들어가는 거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의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차가 있습니다. 충격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오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더 일종의 막장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건 일종의 그 사이코 드라마 또는 심리극에서 하는 방식과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미운데 이거를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이걸 과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미운 상대를, 남편이든 아내든 그 미운 상대를 과장시켜보는 거예요. 정말 미워. 그래서 미운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예. 그걸 따로 떼가지고 실컷 미워하는 겁니다. 실컷 한번 미워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도 안 되고 뒤집을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대면을 하는 거죠.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심리적으로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통합니다. 심리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또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방식도 필요합니다. 뒤집기 어려울 때는 내버려두기. 에이, 이 게임 막 하고 있는데 뒤집는 게 너무 힘들어. 에이, 꼭 이겨야 되나? 에이, 지면 어때? 그래, 네가 다 뒤집어라. 기왕 그렇게 된 거 나 천천히 할 테니까 우리 편 것도 네가 다 뒤집어. 아니, 우리 편 걸 내가 가서 다 뒤집어 버릴게. 네가 다 이겨버려, 아예.
너 다 이길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차라리. 그러면요, 오히려 이 게임이 재밌어져요. 예, 지는 게임인데 재밌어져요. 이기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놔 버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방식은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 속 시원히 욕하는 것처럼. 그런데 현대 도시인들은 이제 뭐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여건이 안 되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셔서 실컷 노래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그래서 도움이 돼요. 예, 소리를 지르는 게.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식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봐서 너무 저항감이 올라오시면 이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심리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라. 예,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아야 이전의 습관이 점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기에 능해지는 겁니다. 뒤집기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현실 뒤집기 게임, 펜듈럼 게임, 뒤집기 게임, 트랜서핑 게임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의 층, 여러분들의 현실을 잔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공휴일이 되게끔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정말 소풍처럼, 설레는 소풍을 가는 것처럼, 수학여행을 가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매일 잔치를 여는 것처럼, 파티를 여는 것처럼, 휴가를 받아놓은 그 날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지배자이고 현실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랜스퍼라는 것이죠. 100%는 없습니다. 100%를 지향할 뿐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전반적인 현실은 이 어두운 감옥 같은 터널 같은 현실에서 기본 베이스가 잔치가 되도록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싶다면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제 5장에서 말하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적용 가능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5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하나 남겨놓고 있죠. 그거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이 트랜서핑 강독을 모두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날들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1년 후에 보시는 분도 있고 2년 후에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따끈따끈한 영상을 바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 간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작용할 겁니다. 새롭게 작용할 겁니다. 다시 보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것들이 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변화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더욱더 많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